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면서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유례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인공 강우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의 경험 축적 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석탄 화력 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대책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건설 기계를 이제 저공해화하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이런 등의 대책도 언급이 됐는데요. 2월 15일에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 석탄 화력 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6년에 한 3만 톤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2만 6천 톤 정도, 2018년에는 2만 3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발전소에 환경 설비 투자하고 봄철 가동 중단 덕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발전소 가동 순서에 이제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이 이른바 이제 환경 급전이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이 크다 이 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관련 부처에 이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쪽은 계속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이 자기들한테는 없다 이런 태도를 요즘 밝히고 있죠? 그렇죠. 어제도 이제 중국 생태환경부가 원래 브리핑에서 다른 이가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탓하기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화제였는데요. 네. 이 발언을 한 정부 인사는 중국의 공기 질이 지금 40% 이상 개선이 됐는데 한국은 변화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즉 중국의 영향이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도 중국 정부 인사가 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이제 주로 배출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또 파문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일정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가 이제 진행됐고 23일과 24일은 외교부 주도로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이 가을과 겨울에 중국 대기의 영향을 받는 건 과학적 상식이다. 이렇게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또 오늘 회의에서 중국 사람들은 와보니까 서울 공기가 생각보다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자기 책임을 좀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24일까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또 과연 대안이 마련되는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홍역으로 홍역을 앓는 한국입니다. 홍역이 많이 퍼진다고요? 오늘 이제 경기 안산에 사는 어린이 한 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홍역 확진자는 31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 대구시, 경북 경산시, 경기 안산시 이렇게 좀 홍역 유행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고 대다수 환자들이 이제 대구, 경북, 경기 안산권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등에서 한 명씩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감염된 사람들은 다 동남아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질까? 이게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이번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이 잠복기인 향후 3주 동안 추가 확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걸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 다수가 20, 30대라던데요? 맞나요? 이 환자 31명 중에 만 4세 이하가 이제 그 16명이고 20대가 9명, 30대가 6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어린이가 우선 제일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 홍역은 한 번이라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면역이 생기고 또 백신의 경우에는 2차례를 맞으면 이제 거의 면역이 이제 되는데 하지만 홍역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게 2001년에서 2002년 그 정도 시기였고
이후에는 이제 홍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의 2차 접종이 의무화된 것은 1997년 이후이고 그 전에 이제 1차 접종만 무료로 돼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때문에 당시에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적도 없고 또 백신도 두 번 모두 맞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20, 30대가 이제 취약 연령대일 수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건데요. 어허. 그게 격정이 되는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게 좋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도 또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해 홍역 발병 건수가 세계적으로 한 30%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유럽 30개국의 홍역 환자가 1만 3천 명이 넘는 수준으로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현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백신 음모론 때문에 이 예방 접종률이 떨어진 것에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한 20년쯤 전에 이 홍역 백신이 뭐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의학저널에 실려서 이제 백신을 기피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어허. 그런데 또 이것은 2010년에 이 연구를 한 연구자가 뭐 샘플을 선별하고 뒷돈을 받은 그런 사실 등이 드러나서 또 논문이 철회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2015년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자폐증과 백신은 또 관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음모론이로군요. 그런 거죠. 네. 홍역의 증상 그리고 주의점 정리해 주시죠. 초기에 이제 그 감기처럼 고열이 나면서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강 점막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이런 증상이 이제 홍역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병원에 되도록 빨리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지키는 거 이런 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감염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흑자 인생, 적자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오늘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이름의 국가 통계를 개발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나이에 흑자가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적자로 돌아서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오늘 공개된 지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자료인데요. 1인당 노동소득을 소비가 앞지르는 연령, 즉 이제 인생에서 적자가 시작되는 나이는 2010년에 한 56세라고 봤는데 2011년에는 57세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58세로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즉 노년층 인구의 노동소득을 또 보면은 계속 증가세인 건데 노동 연령층인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의 노동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5.3%만 증가했는데 같은 기준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12.4%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한마디로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도 이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공공보건 소비를 보면은 17세의 경우에는 33만 원 수준인데 85살, 85세가 되면은 535만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민간 부문의 보건 소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인데 추세로 보면은 결국 이런 노년층의 좀 보건 소비 부분이 향후에 이런 수요가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상에서 적자로 돌아설 때의 나이가 58세다. 2015년 그 말인데 그러면 청년층 시절에 버는 돈이 쓰는 돈을 앞지르는 흑자가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한 2010년에는 27세부터 이제 흑자가 발생한다. 이런 이제 이 지표가 나왔는데 2015년에는 이게 이제 29세까지 늦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게 또 보여주는 건데요. 네. 앞서 노년층의 경우와 종합을 하면은 취업도 늦어지고 은퇴도 늦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흑자 발생도 늦춰졌고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 적자 발생도 늦춰졌다. 그 얘기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